네, 원투펀치 클래식 72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옛날 멤버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미연님이 오늘 급한 사정으로 갑자기 방송이 생겨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먼저 이 클래식 시작하기 전에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소개해드릴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드디어 나왔군요. 우! 더 챔피언. 네. 한의원님이 감수를 하셨어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A, 유럽 축구 4대 리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까지 세세하게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이거 하나 보면은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랑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코리안 리그 소속팀을 완벽하게 또 해부를 해서 굉장히 국내 축구 팬들까지 사로잡는 그런 책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또 2022 카타르 월드컵 완벽 분석한 특집 기사도 들어가 있고, 축구 매니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전면 올 컬러 화보, 그리고 대형 브로마이드 증정을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다 지금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이 책을 구입하시면 이 온라인 서점 세 곳에서만 증정한 게 또 따로 있어요. 바로 손흥민 이게 선수의 그런 거군요. 포토 스탠딩, 축구계의 여인 정순주, 그리고 축구계의 굉장히 완벽한 전문가 두 분이 이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는 믿고 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클래식 71회 주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바로 성남 사태라고까지 할 수 있죠. 이게 성남 매각설, 해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남이 12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불안한 이때에 선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심란했을 것 같다. 팬 여러분들도 심란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뭐 기사가 네. 나온 바에 따르면 현재 이제 구단주 분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말씀을 하셨어요. 구단주가 성남시장인 시장이죠.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구단이 지금의 형태대로 있지 말아야 되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기사를 보니까 나왔는데, 정말 이제 뭐 더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 그 가운데에서 저는 두 가지는 반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고 이미지가 그래서 하락했고, 그래서 이 구단은 뭐 매각하거나 혹은 K3나 K4 형태로 이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일단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법적인 문제, 각종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엄정하게 이제 수사를 해서 옳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 이제 발견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뭔가 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서 정말 앞으로는 그런 문제 없이 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사실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맞죠. 조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단의 운영 철학을 제대로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잘 갈 수 있게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 경우에 국회를 없앱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뭐 입시 비리든 뭐 여러 가지 또 학교 안에서도 학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학교를 없앱니까? 아니면 뭐 딴 데로 보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을 하고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없앤다. 이쪽은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바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꼴찌를 하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딴 데로 보내거나 없앤다. 이것도 저는 반대죠. 그러니까 스포츠에는 모든 팀이 1등할 수는 없거든요. 최하위가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성남은 여태까지는 또 최하위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세 시즌 동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짝 강등권을 벗어나서 이제 살아왔다가,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 현재로서는 꼴찌가 좀 유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성남 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근데 어찌됐건 꼴찌를 한다라고 해서 이 구단을 없애거나 다른 데로 보내야 한다. 저는 그것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축구는 모든 스포츠에는 꼴찌가 발생하는 것이고, 축구는 심지어 뭐 강등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못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 세계에 그러면은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해마다 없어져야 될 팀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일단 두 가지 논리에는 저는 반대예요. 그 반대인데 마지막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남습니다. 뭐냐면 세금이 투입되니까 문제가 있다. 라는 포인트는 예전부터 그거는 뭐 K리그 팬들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K리그 팬이 설사 뭐 아닌 분들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래전부터 사실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K리그 구단들이 지금 자생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프로 구단으로서의 어떤 목표에 정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K리그의 뿌리에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지점부터는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선 다른 두 가지 뭐 현재 문제가 있어서 뭐 이미지가 하락하고 뭐 그리고 성적이 안 좋고 저는 이것 때문에 구단이 날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성남 팬이나 성남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자식이 꼴찌를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잘 올라가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 그런데 마치 버림받은 자식의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성남 팬들이나 성남 선수들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식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도민 구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나은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좌파가 됐던 우파가 됐던 시도민 구단들의 태생을 보면 시민 도민들이 원해서 막 해서 된 것보다는 사실은 정치인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네. 그 시에서 우리 진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시민이 사실 주인이긴 하지만 도민이 주인이고 시도민 구단은 그렇지만 막 그들이 진짜 일어나서 그들이 막 해가지고 만든 것보다는 명목은 그렇죠. 처음에 명목상으로 만들 때는 지역민들의 어떤 유대감 강화, 지역 문화 지역 창달. 문화 창달과 네. 복지 증진, 여가 선용 문화의 네. 그래서 우리 지역만 프로 축구팀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정치인들이 만들죠.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또 치적의 산물로 또 삼으려고 만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연대의 산물이죠. 정치적 연대.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우파와 상관없이 우파들이 만들었을 때도 있고 좌파들이 만들었을 때도 있고, 네, 이른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여당, 야당으로 나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앞선에 있는 정권에서 누가 잘못했다. 그래갖고 지금 너무 이 팀이 지금 엉망이고 또 이게 돈 먹는 함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체한다?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같이 연대 책임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건 시도민 구단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자기들끼리 또 해체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의 유대감과 문화예술 체육, 우리 문광부에서 다루는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복지 증진, 여가 증진, 그때 복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명목상으로는 이걸로 우리가 축구구단을 만들어서 이윤 창출을 해서 돈 벌 거예요. 이렇게 알고 만든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네. 네, 우리나라 다 아시잖아요. 모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팀이 생기면 그 프로팀에서 자생적으로 돈 벌어서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네. 그건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문화예술체육 이런 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복지 증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이다. 시립관현악단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로 치면은 정부에서는 요즘에 영화 산업이나 이런 쪽은 우리 영화 표 볼 때도 거기 영화 발전 기금 들어가요.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나 이런 쪽으로는 국가에서 K-팝을 만든다, 한류월드를 만든다, 지자체에서 세제 혜택과 함께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투자를 해요. 똑같은 차원이라고 좀 봐요. 명목상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문화적 기반의 근간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그거는 정권이 바뀌고 해도 그거는 정책적으로 이전 정책에서 만들었다고 시립교양학 때 만들었다고 그 다음 정책에서 다음 정권에서 여기 문제 많아 그래서 해체시켜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명목상 만들었다면 정파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고 한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개선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산물이에요. 자식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낳은 애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수사를 받아요. 아빠가.
그러다가 다른 친아빠가 아니고 다른 아빠가 왔어요. 그렇다고 어디 입양을 보내요? 그 아들을? 그러지 않고 잘 키워야죠. 그러면 그 아들을 다시. 그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없애고 자시고 그런 문제의 차원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좌파만 그걸 다 만들었다? 모든 게? 그러면 약간 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치인들이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어떤 치적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정치인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이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도지사가 되든 시장이 되든 그분들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연대 책임을 갖고 그거를 개선시키고 보존시켜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해놓은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른 정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인 윤리를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반론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장 의원님 말씀에 거의 다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능한 반론은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치계,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권 그쪽에서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좌파 우파 말씀도 하셨지만 만든 사람은 어쨌든 지금의 이 구단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정치권, 이렇게 정치권은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같은 데서 나온 거니까 같은 데서 책임져야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정작 그 얘기를 듣는 현재 뭐 구단주라든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전체적으로는 같은 정치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만든 사람은 아니고 만든 사람과는 완전히 이건 다른 새로운 주체다라고 생각할, 그건 반론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시립교양악단 같은 어떤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기관과 이제 뭐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반론은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시의 시립교양악단이면 그 시 사람들의 어떤 문화생활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무료 연주회도 사실은 뭐 시청 그런 강당 이런 데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립교양악단 같은 경우는 이게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프로교양악단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양악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뭐 이윤을 가져와야 되고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도민 구단, 이제 K리그 구단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그래도 프로 스포츠단이라는 프로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생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을 내야 되고, 그래도 이윤, 뭐 우리나라 현실에 뭐 엄청난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윤 추구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 뜻이 함축돼 있는 것이 사실은 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가지 반론은 어쨌든 존재할 수 있다. 제 얘기는 큰 뉘앙스는 그거예요. 프로란 말씀을 한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덧붙이면, 그렇다면 지역에 기반한 그런 시도민구단을 만든 팀들은 사실상 뭐 경남FC가 되든 강원FC가 되든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 내에서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홍보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이윤 창달을 위해서 프로구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지역적 기회를 뺏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그게 프로팀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그러한 구단을 만들었으면요, 다른 어떤 또 상업적으로 프로구단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상업적들에게 지역적 기반을 뺏은 거란 말이죠. 그 기간 동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 부분에서 시도민 구단들의 예산이 혈세들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도민 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원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지자체들이 또 지자체장들이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첫 번째 뭐예요? 일단 자생력을 만들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우리나라 구조상 시도민구단들 입장은 그래요.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이번 구단주는, 이번 시장은 또는 이번 도지사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럼 불안해하고. 왜? 예산 팍 깎을까 봐. 이분은 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또 기대하고. 그런 거 있죠. 하고. 항상 정권의 교체와 이거 시기에 맞물려서 시도민 문화는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요.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어떻게든 수익 모델을 극대화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돈 벌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구단이야.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시스템은 서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처럼, 미주나 서유럽은요, 예전에 제가 기자하면서 조사했지만 우리나라는 영화, 예술 이런 쪽으로 세제 혜택이나 그런 뭐 발전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복지 증진이죠. 복지 정책이 문화 관광 체육 쪽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그거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예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유럽이나 이런 쪽은 각 지역의 프로 스포츠 구단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그런 뭐 세제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줘요. 정부에서. 그거는 예술, 뭐 음악, 영화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체육적인 분야에서 그런 걸 도와줘요. 왜? 관광산업으로도 이어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나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로도 이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프로 구단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체육적인 분야에서는 과거부터 뭐였어요? 올림픽이나 어디 가갖고 메달을 따와서 나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국위선양에만 치중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난 지 오래예요. 뭐 우리가 K-팝이나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 관광산업 유치 뭐 하는데 체육적인 프로 구단이나 이런 지역적 기반 하에 있는 프로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무언가 이 지역에 뭐 그것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혜택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는 있지만 영화, 음악, 뭐 예술 쪽에서는 뭐 다른 분야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외에 프로 스포츠 쪽은 기본적인 인식들도 정치인분들이 그쪽에 상당히 문외한인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관심들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어떤 걸림돌이나 이런 거를 계속 구단 쪽에서는 좀 개선을 시켜보려고 하지만 협조가 잘 되는 편도 아니에요. 우리 정치권은. 그건 예나 지금이나 그랬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단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선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에서 구단이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정치 쪽에서 구단을 만들어 놓고 책임감 없이 팽개치고 구단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또 본인들이 이거 없애.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그 일종의 문화상품, 구단이라는 하나의 어떤 팀이 있으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감성적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등한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그렇게 탁탁탁탁 뭘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구단을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다른 시도민 구단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 프로스포츠 문화,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 잘 생각해서 정치인들이 판단해 주면 하는 바람이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구단의 존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 프로스포츠, 프로축구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항상 뭐 주요 선거 때마다 사실 스포츠에 대한 공약은 그렇게 나오는 거 못 맞아요. 봤어요. 그게 뭐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뭐 지방선거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만 사실 스포츠 관련 공약을 뭐 대표 공약 중에 하나로서 뭐 제시하거나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 스포츠의 현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표가 많이 되는 나라 같았으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슈퍼리그 파동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영국 같은 데서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막
나서서 맞아요. 슈퍼리그에 오히려 반대하는 모션을 취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슈퍼리그가 좌초되는데도 또 이 리그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스포츠가 저변이 넓고 이게 표와 직결되는 곳 같으면은 왜 저 스포츠 관련 공약이 별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도 스포츠 산업 자체가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스포츠의 저변이라든가 팬층이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던졌던 질문이 이제 장 의원님이 어느 정도의 맥락은 말씀해 주셨는데 만든 사람과 없애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이거는 문제 있는 걸 오히려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거다라는 논리는 여전히 남을 수 있거든요. 저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공략하는 건 잘 못 봤는데 이런 건 많이 봤어요. 과거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축구단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임 지자체장을 키운 축구단을 지우려는 의도로 많이들 좀 사례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게 사실 그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도민들을 위한 겁니까? 네, 전 되묻고 싶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시도민 구단이다 하면 뿌리를 계속 추적해서 내려가면 어떤 당 때 만들었다. 어떤 당이 뭐 도지사 내지 뭐 시장일 때 만들었다. 그 뿌리는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거는 장 의원님 말씀하고도 맥락이 좀 닿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좀 인식의 전환에 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이거를 우리 지역의 유산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신라 시대 때 뭐가 만들어져 있는 문화재가 있는데 뭐 고려가 신라를 뭐 정복했다고 해서 불태우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많은 또 우리 문화재가 우리 지금 뭐 정치 체제와 예를 들어 뭐 조선 정치 체제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금 문화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축구 구단이라든가 스포츠 관련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우리 지역의 자산이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고 뭐 이제 그런 거지 이거를 남이 해놓은 거니까 나는 뭐 이거와는 반대로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너무 좀 이상주의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의 산물로서 예를 들어서 시도민이 아닌 광역으로 전국으로 갔을 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태릉 선수촌을 만들어놨어요. 네, 지금은 진천으로 옮겼지만 거기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를 육성을 해요. 예산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어느 순간에 메달을 한 개도 못 땄어. 동메달도 못 땄어. 이거 뭐 성적도 꼴찌. 아까 얘기한 기준으로는 꼴찌고. 예를 들어 선수촌에서 잡음까지 나왔어요. 네, 잡음까지 나왔어. 문제가 누가 뭐 일으켰어. 근데 지금 뭐 정권이 또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군자 정권을 싫어하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정권에서 이거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 성적도 안 나오고 메달도 못 따고 혀가 해체. 예산 없음. 부셔. 그럽니까? 과거에 만들어 놓은 기반 정책들은 그런 거는 끌고 가야 되는 게 전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주인에 물론 전체 시민이 다 없애는 게 맞아요. 이러면 없애야죠. 시민이 주인이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인들의 결단에 의해서 사실은 좌지우지되는 문제라고요. 저는 축구 팬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그러면 진짜 다시 옛날처럼 기업 구단이었을 때 성남이 잘 나갔잖아요. 기업이 가져가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화에서 손 떼가지고 문선명 씨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인수한 거니까 선수단을 시민구단화 시킨 건데 거기에 좋은 기업이 아주 괜찮은 근사한 구단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거는 지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민에 대한 스포츠 복지 정책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성남FC가 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정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 다른 기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른 기업들한테는 그 기회를 뺏은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민 구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구단은 사실은 오히려 대전 하나 시티즌이 네. 됨으로써 지금 뭐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전혀 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고지도 그대로 있는 데다가 대전이라는 명칭도 뭐 계속 갖고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투자는 더 아주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은 이번 성남 FC 문제도 뭐 굉장히 가장 뭐 순조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전체 지금 프로축구라든가 스포츠 전체적인 산업이 지금 그렇게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느 기업이 나서서 성남의 연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구단을 대전 사례처럼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데에는 뭐 의문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어찌됐건 저는 아까 제가 제기한 그러니까 반론의 예를 들자면 이제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같은 정치권에서 한 거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승계해서 더 발전시키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에는 그때 만든 사람과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고 이제 분명히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 말씀은 이것이 누가 만들고 누가 없애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역 문화 유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계속 끌고 나가고 뭔가 발전시켜야 될 그런 존재처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제가 제기했던 질문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K리그의 시도민 구단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앞에 어쨌든 프로자가 들어가요. 프로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결국은 시장 내지 도지사에게 굉장히 기대는 바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시도민 혈세가 뭐 크건 작건 간에 어쨌든 투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 구단이 과연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질문이 그래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립교양악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시도민 구단뿐만 아니라 뭐 기업 구단이든지 다른 뭐 스포츠 종목이든지 대한민국에서 현재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자본주의 네. 원리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도민 구단 쪽에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그거거든요. 기업 구단이면 어쨌든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 안에서 어쨌든 알아서 돈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시도민 구단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혈세가 투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평균 관중 들어오는 거 봐.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뭐 그게 몇 퍼센트가 되건 간에 이만큼이라도 어쨌든 들어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라는 말에는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리는 있는데 하지만 아까 이제 장희훈 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목 있잖아요. 이 팀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의 많은 마음과 감성과 이것을 바쳐서 지지했던 그런 팬분들이 있거든요. 그 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 성남이면 성남 뭐 해당 시민들이 존재할 겁니다. 숫자는 물론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세를 정말 이게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예를 들어 엄한데 사용이 되고 뭐 눈먼 돈처럼 사용이 되고 뭐 특정인들에게만 이제 좋은 일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낭비가 이 구단에서 발생한다면 그거는 아주 엄격한 관리 감독 체제와 선진적인 시스템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갖춰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막아야죠. 그거는 시민들의 정말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런 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잘 운영을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숫자가 작은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어찌됐건 그 도시의 시민들의 뭐 극히 일부일지는 모르지만 그 일부는 그 구단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열정을 오랜 기간 동안 바쳐온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시민이에요. 우리가 정책을 뭐 국가에서도 정책을 할 때는 뭐 다수결이 이기고 뭐 다수결이 정권도 잡고 하는 시대니까 뭐 다수가 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들도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마냥 도외시하는 거는 과연 이것이 전체 시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적으로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남 분당에 10년 이상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내가 이집트 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성남 분당에 거의 많아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이것 관련해 갖고 안 그래도 오다가
성남 사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옛날에 축구장 많이 다니던 친구예요. 전화로. 야, 너네 성남 FC 뭐 해체 기사가 나오던데, 시장 뭐 어떤 주간지에서 인터뷰했다는데 자기도 봤대요. 정확한 워딩 만들어. 그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뭐 또 와서 없앤데 누가 만들으래? 그게 워딩이에요. 그게 성남 시민이 그 친구가 한 얘기지만 제가 보면 얼마나 정치권에서 이 시도민 구단들이 그들만의 전쟁으로 또 종말이 되느냐. 시민들이 볼 때는 쟤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K리그가 K-팝처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까? 란 의문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일까라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문화가 각 나라에 무엇 때문에 그 도시를 가냐. 뭐 진짜 각 도시마다 별 볼 일 없는 도시인데 맨체스터?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맨시티 없으면은 거기 뭐 누가 갑니까? 솔직히 네 우리 팬들이 다 그 지역마다 그러한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그 리그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큰 여파를 가질 수 있는 큰 상품이라는 거를 이미 서유럽과 미주는 알고 있고요. 그 프로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근데 우리는 사실 프로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의 영향력, 파장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본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대부분의 성향들이 그쪽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와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 한준희 의원님이 출마를 하시길. 갑자기? 아니 한준희 의원님이 얘가 사람 하나 죽이려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는 뭐 다수의 보편적인 쪽을 위하는 정책이 당연히 뭐 존재하지만 소수를 위한 정책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 소수를 위해서 그럼 세금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돼? 아니 그 세금 투입을 지금보다 줄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줄이는 만큼 그 대신 이제 성적은 좀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엄한 대로 빠져나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선진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뭐 여태까지 시도민 구단 문제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 장 의원님 말에는 제가 약간 딴지를 걸면 뭐 만들어 놓고 뭐 그냥 방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치 안 해요. 이 시도민 구단은 항상 도지사나 시장이 자기 예를 들어 선거 캠프 때 뭐 많이 도와준 사람들 뭐 혹은 평소에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는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방치를 하면 차라리 뭐 구단 프런트끼리 알아서 뭐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한 방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유해한 간섭을 많이 했죠. 그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명씩 들어와 있는 구단들이 있죠. 네. 시도민 구단. 뭐 공무원 한두 분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관리 감독을 하거나 시청이나 도청과의 또 연계 작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지인들로서 막 그 구단 내 막 요직들이 채워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게 당이 바뀌고 뭐 심지어 같은 당에서도 사람이 바뀌잖아요. 같은 당이라도 예를 들어 뭐 A 시장이었다가 같은 당에서 B 시장이 돼요. 그러면은 심지어 같은 당 안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막 요직에 있는 구단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했던 정책이나 뭐 방향들이 다 틀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방치가 아니라 악성 간섭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 물론 K리그 상당수 시도민 구단들이 할 말이 없긴 해요. 분명히 세금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태까지 그 세금이 그럼 허투루 쓰인 건 없는가? 그 세금이 만약에 허투루 쓰였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사실은 시도민 구단을 제대로 관리 못한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른바 정치권의 자신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덜 들으면서 운영을 해올 수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그렇게 운영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금 먹는 하마니까 이거 뭐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뭐 계속 이 논리를 밀어붙이면은 저도 뭐 나중에는 할 말이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최대한 관리가 되고 합리적으로 경영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가 설사 많지 않더라도 일부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좋게 쓰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구단의 어떤 존폐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저는 이거는 최소한 공청회라든가 뭐 성남 시민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뭐 관련되는 많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최소한 공청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부터 일단 공청회 같은 절차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런 공청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분은 이 구단 없애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구단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여태까지보다 한결 낫고 지금까지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합리적인 안을 또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혈세가 뭐 투입되는 건 맞지만 이 혈세를 그럼 여태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한 원인은 뭐였느냐라고 따져보면 또 장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게 정치권이에요. 그게 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시도민구단의 제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팀장급 이상, 그나마 계속 오랫동안 그 구단에 있으신 분들, 기적적으로. 몇몇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예. 그분들 공통점이 이겁니다. 시도민구단은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장기적 플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예요. 시도민구단은. 근데 시도민구단에서 가장 애로점이 그 부분이랍니다. 그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몇 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몇 년마다 누가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고 뭐 그 대표가 됐던 그 바로 밑에 사람이 됐던 그러면은 또 그 대표가 자기 사람들 또 멤버가 하죠. 조금씩 바뀌고 방향성이 계속 확 바뀌고 시장이나 도지사까지 바뀌어요. 그분이 명목상으로는 구단주예요.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모델들이 성사가 잘 안 돼요. 네, 가다가 또 확 바뀌고 확 바뀌고. 그러니까 뭘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이 얘기 똑같이 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아까 정치권에서 방치는 아니지만 전문성 있는 진짜 뭐 프로 구단들, 유럽에 있는 구단들처럼 구단주는 따로 있더라도 예산이잖아요. 심의 주인은 사실은 거기는 시도민구단은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시민이고 도민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그럼 공무원들이 그럼 주체가 됐어요. 대신에 구단의 운영은 전문성 있는 멤버들이 장기간 쭉 끌고 갈 수 있게 놔둬야죠.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내 탓, 남 탓, 뭐 한 탓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우스운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치인들이 서로 정치적 연대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에 대해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의견입니다. 네. 만약에 정말 혈세라는 문제 때문에 구단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절약되는 혈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혈세 낭비가 된다고 국민들이 느낄 만한 부분들은 우리 생활, 우리 사회 도처에 있어요. 그 수많은 공공기관들, 뭐 공공사업들, 그게 나의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는지 불분명한 것들도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 탓하면서 지금 그렇다고 K리그 구단 그런 논리로 변호를 하려고 그래?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혈세 낭비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눈 부릅뜨고 구단 없애고 다른 데 쓴다면 그거 어떻게 쓰여지는지 눈 부릅뜨고 감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들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정말 이 낭비되는 분야를 우리가 줄이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성남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지 않았잖아요. K리그가 강등권 싸움도. 성남 선수들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래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